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저희가 댓글 등록하는 것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 3번이니까 게시물 목록을 보여주면 됩니다. 자, 게시물 목록을 이제 하단에 보여주면 되는데 그러면은 화면상으로는 여기가 되겠네요. 잠시만요. 어디 갔지? 자, 여기 요 댓글 등록 밑에다가 이제 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아직은 UI를 신경 쓰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냥 또 줄 하나 긋고 밑에다 뿌려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테일 화면에서 요 현재 폼이 여기죠. 자, 요 댓글 등록 버튼까지 해가지고 이거가 폼이죠. 그러니까 요 밑에다가 줄 하나 그어주시고 요 밑에다 이제 댓글 목록 달아줄게요. 자, 댓글 목록도 UL로 이렇게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댓글 1 하고 작성자 뭐 이런 느낌으로 달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드코딩으로 달아보고요. 이렇게 나오게 하면 돼요. 자, 그러려면은 일단 여기 이제 하드코딩 된 거를 DB에서 꺼내 와야겠죠. 자, 그럼 디테일에 우리가 아티클 디테일에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조금 가보시면 여기 메뉴에 아티클 디테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화면 여기로 전달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게시물 정보를 전달해 주는데 자, 이때 뭐도 같이 주면 된다? 이때 아티클 그 커멘트 리스트도 같이 주면 됩니다. 우리 이 게시물, 아티클 게시물에 해당하는 댓글을 꺼내서 보내주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커멘트 서비스나 커멘트 레퍼지토리를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들 수 있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면 우리가 아티클 엔터티에 이렇게 리스트를 달아놨기 때문에 여기에 알아서 들어와요. 우리가 멤버 그 아티클 딱 찾으면 멤버 여기에 이제 멤버 해당 어서 아이디에 해당하는 멤버 정보가 딱 들어오는 것처럼 아티클을 우리가 DB에서 꺼내면 이 아티클 아이디에 해당하는 커멘트 리스트를 여기다 같이 담아서 JPA가 꺼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아티클이 자, 이 아티클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get 커멘트 리스트로 가져올 수 있어요. 이렇게 커멘트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요. 요거 커멘트 리스트를 넘겨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거를 굳이 꺼내서 넘겨줄 필요 없죠, 여러분. 어차피 여기 들어있는 거니까 아티클에. 그죠? 아티클 객체에서 get 커멘트 리스트로 꺼냈죠. 이거를 꺼내서 모델에다가 추가적으로 담을 필요 없이 어차피 아티클에 들어있으니까 이 디테일 화면으로 가셔가지고 자, 요 li 대신 자, 이게 여러 번 반복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타임리프 27로 리스트에서 이제 하나씩 꺼내면 되는데 그 커멘트 리스트가 어디에 있냐면 저희 아티클에 있어요. 그죠? 아티클 점 커멘트 리스트 이렇게 꺼내시면 됩니다. 그럼 땡땡 하셔가지고 여기다가는 코멘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일단 커멘트도 얘도 하나의 엔터티잖아요. 요거에 요거 요 코멘트 엔터티입니다. 요거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일단 바디
작성자 정보는 아직 우리가 안 만들었으니까 바디만 먼저 가져올게요. 자, 그러면 comment.body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지우시고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 엔터티에 들어있는 커멘트 리스트에서 커멘트를 하나씩 뽑아가지고 이 커멘트의 바디를 이 li 텍스트로 출력해라. 그런 느낌이 되는 거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아이고, 뭐야 이거. 자,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하시면, 댓글 등록하시면 댓글이 이제 보여요. 이렇게 또 입력하시고 등록할 때마다 이제 밑에 쌓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됐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요구사항 3번이 됐어요. 됐는데,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추가적으로 언급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아티클 엔터티를 한번 가볼게요. 아티클 엔터티에 가보시면은 이게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아티클 클래스 지금 요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클래스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테이블이 만들어져요. 아티클 테이블이. 그래서 이게 뭐 프라이머리 키가 돼가지고 오토 인크리먼트가 들어가고 이런 칼럼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다른 엔터티와의 연결을 위해서 외래 키를 author id로 만들어라 라고 했을 때 이 외래 키는 아티클에 만들어지죠. 왜냐면 아티클이 many, 다 쪽이니까, n 쪽이니까. 근데 원투매니로 하면은 조인 컬럼이 외래 키가 커멘트 쪽으로 가죠. 자, 그래서 조인 컬럼을 똑같이 이렇게 두 개를 줬는데 얘는 아티클에 생기고 얘는 커멘트에 생기면은 우리가 이 코드를 딱 볼 때 혼동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되게 직관적이지 않고 언제는 여기 생기고 똑같이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언제는 아티클에 생기고 언제는 커멘트에 생기면은 여기 실수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자, 됐죠? 근데 이제 조인 컬럼이 없으면 또 안 됩니다. 1대 n 관계에서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자, 이 조인 컬럼을, 자, 외래 키를 사실 아티클에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 아티클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이 외래 키는 n쪽인 커멘트로 가야 되죠. 근데 우리가 아티클 클래스에다가 설정한 게 조금 에라다. 자, 그래서 자, 조인 컬럼을 여기다가 하지 마시고요. 그럼 여기다 하면 되잖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런 방식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아티클이 커멘트를 바라보고 있고 커멘트 역시 아티클을 바라보고 있죠. 원래는 우리가 아티클에서 멤버를 사용할 때는 아티클은 멤버를 사용하고 있지만 멤버에서는 아티클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멤버 한번 볼게요. 멤버에서는 아티클을 바라보고 있지 않죠. 아티클의 존재를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아티클이 멤버를 사용한다. 근데 멤버는 아티클을 모른다. 자, 이런 상태면은 이제 이게
단방향이라고 합니다. 단방향. 자, 그래서 일단 관계 설정을 아티클에다가만 해주면 돼요. 아티클에서만 멤버를 사용하면 되니까. 멤버에서 아티클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면 여기선 굳이 래핑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티클이랑 커멘트 같은 경우 아티클에서도 커멘트를 알아야 되고 커멘트에서도 아티클을 알아야 되죠.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되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양방향 매핑이라고 해요. 아티클도 커멘트를 알고 커멘트도 아티클을 알고 아티클도 커멘트를 알고 커멘트도 아티클을 알고 이게 이제 양방향 관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양방향 매핑에서는 자, 역시 외래키 지정을 해줘야 되죠. 자, 외래키 지정하는 방법이 달라요. 자, 양방향 매핑에서는 외래키 지정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외래키를 갖는 쪽은 항상 n쪽이라 그랬죠? n쪽. 아티클과 커멘트 관계에서는 커멘트가 n입니다. 그러면 외래키를 갖지 않는 쪽, 원쪽이죠, 원, 1쪽. 아티클이 1쪽이에요. 저희 이 게시물과 댓글 사이에서는 아티클이 1쪽입니다. 여기에는 외래키가 없는 쪽이죠. 외래키 없는 쪽에다가 맵드바이라는 걸 하나 걸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외래키를 관리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애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맵드바이의 이제 값을 하나 정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상대편, 여기서 아티클의 상대편이라고 하면은 커멘트가 되겠죠. 커멘트에서 실제로 이제 외래키 역할을 할 요 엔터티 있죠. 얘 변수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커멘트에 아티클이라는 이름으로 관계 설정을 했잖아요. 요 아티클이라는 이름 있죠. 얘를 맵드바이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요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건. 자, 외우는 방법은 아까 뭐다? 단방향 매핑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양방향 매핑에서는 자, 외래키 지정을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항상 외래키를 갖는 쪽은 n쪽이라는 사실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쪽에다가 외래키를 갖지 않는 쪽 1이죠. 예, 맵드바이라는 옵션을 붙여주시면 된다. 자, 여기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자, 일단 기계적으로 처음에 외우시면 돼요. 이게 이 JPA의 어떤 문법적인 어떤 규칙이라서 당연히 이제 이해를 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은, 자, 이해가 안 돼도 외워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양방향 매핑. 아티클에서도 커멘트를 사용하고, 커멘트에서도 아티클을 사용하는, 그죠? 엔터티끼리 서로를 사용하는 관계가 양방향 관계고요. 이때 외래키를 n쪽에다가 지정해야 되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n쪽인 것을 잘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n쪽이 아닌 1쪽에다가 맵드바이 옵션을 주시면 된다. 아티클과 커멘트에서는 아티클이 1쪽이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매트바이를 주시면 되고요. 이 매트바이에다가 이제 값을 하나 줘야 되는데 이 값은 뭐냐면 상대 엔터티에서 아티클의 상대면은 이제 커멘트인데 커멘트에서 해당 엔터티를 사용하고 있는 이 변수명. 만약에 제가 이 아티클이 아니라 페런트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페런트라는 이 변수명을 여기다 적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페런트 말고 아티클로 할게요 그냥. 자, 요거 처음에 좀 실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기계적으로 외우시면 된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 항상 1대 n에서는 외래키를 n쪽에 갖는다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좀 바꿔주시고요. 자, 엔터티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재시작 한번 해주셔야 되고 아마 자동으로 재시작 되셨을 건데 혹시 모르니까 다시 재시작 해주시고 기존의 기능이 잘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로그인 해야만 가능합니다. 이것도 조금 불편하니까 자, 바꿀게요. 테스트 먼저 하고 이게 테스트 데이터가 계속 쌓이네요, 여러분. 자, 이거 조금 불편하니까 이것도 바꿀 건데 하나씩 바꾸겠습니다. 하나씩. 일단은 로그인 먼저 해서 잘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자, 댓글 잘 저장되는지 확인하고요. 자, 잘 되죠? 우리가 엔터티 교체한 거, 수정한 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거 그 DB 한번 볼 건데 자, 얘가 왜 이렇게 청소가 안 되고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자, 한번 재시작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요거 하나만 추가를 해주세요. 자, 요거 저희 아까 맵드바이 넣었잖아요. 양방향 관계에서 아티클로 다시 옵니다. 아티클 엔터티로 와서 여기 맵드바이에다가 아티클 연결을 했었죠. 자, 요 옆에다가 캐스케이드라는 거 하나 줄게요. 캐스케이드를 줄 거고 캐스케이드 타입 올 해서 여러분 이거 직접 치기 힘드시면은 그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제 항목이 좀 나오거든요. 자, 캐스케이드 타입을 올로 줄게요. 올로. 자, 이거는 뭔지 뭐 정확히는 모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외래키를 만드시면은 얘를 함부로 못 지웁니다. 외래키를 가지고 있는 애를 함부로 못 지워요. 그래서 지금 에러가 난 거거든요. 저희가 외래키 설정을 하면서. 근데 이제 캐스케이드를 하시면은 외래키 지울 때 안전하게 얘가 자동으로 지워줍니다. 뭐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에러가 나기 때문에 일단은 넣어줬어요. 그래서 캐스케이드 타입은 올로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면 자, 테스트 데이터가 원래 처음에 우리가 위도했던 대로 잘 만들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고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요구사항에 포함된 건 아니지만 이거 할 때마다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요. 로그인 해야만 사용 가능합니다 라고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로그인 창으로 바로 이동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아티클 컨트롤러로 갑니다. 아티클 컨트롤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필터로 가야 돼요, 필터. 로그인 필터. 자, 로그인 필터에서 로그인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종료하고 끝내버리잖아요. 자,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 여기서 로그인 창으로 좀 보내버릴까 해요. 그래서 이제 리스폰스를 좀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서블릿 리스폰스 말고 HTTP 서블릿 리스폰스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형변화 한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send redirect가 있죠. 여기서 로그인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리턴. 자, 그럼 로그인을 하지 않았을 때 로그인 URL로 바꿔서 얘를 태울 거예요. 얘를 태우겠죠. 로그인 창으로 가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로그인 창으로 바로 가게 하면 되고요. 다 됐고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우리가 로그인 매번 하기 좀 번거로우면 애초에 여기 시작할 때 말고 자, 이 로그인 필터에다가 사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다 할까요? 테스트 필터. 자, 이 테스트 필터 여기에다가 이거 세션 하나 받아와가지고 그냥 로그인 유저를 하나 넣어 놓으면은 로그인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이 리퀘스트에서 세션을 가져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가져올 수 있죠. 여기다가 넣어 놓겠습니다. 1번 유저 하나 넣어 놓을게요. 1번 유저가 그냥 여기서 만들까요? 만들게요. 멤버 점 테스트 유저 어드민으로 할게요. 아 잠깐 이러면 안 되겠다. 죄송해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DB랑 연동이 안 되니까 그냥 귀찮더라도 일단 우리가 로그인 합시다.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주입해가지고 레퍼지토리 주입해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면은 로그인 안 한 경우에도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냥 딱 요거까지만 반영하겠습니다. 로그인 하지 않았을 때 바로 로그인 창으로 보내는 거까지만 해주고요. 네, 자, 댓글 등록 그럼 잘 돼요.